소리가 안 나와요. 아침마다 이거 왜 이러지? 아유, 어, 구독 감사합니다. 잠깐만. 구독, 리액션 꺼내야 돼. 안 돼. 구독 리액션을 꺼내야 돼. 네. 죄송합니다. 너무 아직까지는 흔치 않다 보니까, 네, 신호가 이렇게 이거를 매번 까먹는 대참사가 한 번씩 발생을 하는군요. 아, 바람개 발무리님, 신호의 신전 입성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구독을, 갱신을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침부터 또 이렇게 기쁜, 네, 구독, 갱신을. 네. 신호가 보니까 갑자기 구독 갱신 되신 분들이 많아서 에? 했는데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어? 이런 생각을 네, 잠깐 했습니다. 하지만 또 잊지 않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아침 인사부터 다시 시작해볼까요? 또 아침에 바보짓을 한 마이크를 키지도 않고 방송을 시작한 바보 같은 신호지만 네, 아침 인사부터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능이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인사 같은 라디오 신호의 아침 라디오 시간입니다. 와! 네, 출근하시는 노능이 여러분, 등교하시는 노능이 여러분, 분주한 여러모로 네, 다른 시간들을 다 보내고 계실 노능이 여러분들까지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의 반절이 지나갔네요. 로즈데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모든 데이들은 반절은 상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변에 장미를 한 송이 드릴 분이 있다면은 한 송이쯤 선물해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신호는 상술데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므로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틀 연속 휴방이다 보니까 네.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아침 라디오로만 만나고 있는데요. 어제랑 오늘 사이의 소식을 갖다가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어제 오늘 신호가 없는데도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실까요? 짝꿍에게 그대로 말해도 되겠죠? 뭐라고요? 로즈데이기는 한데 상술데이다. 그런 느낌으로 상술이야. 그쵸 뭐 신호는 자주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발렌타인데이라는 거는 흔히 있는 기념일이지만 난 너에게 상술에 절여진 선물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라고 백수님한테 말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네, 상술이라는 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작은 선물을 건네거나 그냥 함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 맞다. 백수님은 지금 예비군 같습니다. 욕하면서 나가더라고요. 네. 이런 날씨도 좋고 약간 그 언더테일 대사 같은 거죠. 언더테일 대사 그 샌드 대사 뭐지? 언더테일 샌드 대사 보면은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언더테일 샌드 대사 중에 그거 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날이야.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고 이런 날에 날 예비군에 보낸 놈들은 지옥에서 불타야 해. 네, 이런 느낌으로 오늘 나가더라고요. 남자들이 한참 흉폭해지는 시기네요. 네, 그래서 PX에서
좋은 것 좀 사오라고 보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길거리에. 근데 혹시 또 뭐 사올 거 있나 해가지고 PX 물건 일覧같은 거 둘러보는데, 생각보다 카테고리가 되게 다양해졌더라고요. 일단 방송인의 필수 약재 프로폴리스도 입점이 됐다길래 프로폴리스도 사오라고 오늘 심부름을 좀 시켰습니다. 프로폴리스랑 그 뭐지? 맞아요. 요즘 탈모약도 있더라고요. 뭐 신호가 먹는다는 건 아니지만 탈모약이랑 그 바르는 탈모약도 있었고 PX에. 그리고 뭐 사오라고 했지 또? 이런 거 저런 거 사오라고는 했습니다만, 진짜 일단 신호가 예비군 갈 때 뭐 백스님한테 조금 미안한 소리기는 합니다만, 그 올리브영에서 파는 제품 같은 것들 되게 세일을 한다고 해도 생각보다는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올리브영 세일 때보다도 비싸게 팔아서, 아예 비싸게래, 저렴하게 팔아서, 그래서 사오라고 여러 가지 시키기도 합니다. 독도 크림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독도 관련 제품은 항상 사오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제품 좋더라고요. 진짜 별의 별게 다 입점되는구나 싶은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는데, 의외로 딱 하나? 라면은 생각보다 할인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약간 왜지? 라고 잠깐 생각은 했습니다만, 뭐 그걸 빼고서라도 대부분의 생필품들, 네, 생필품들 같은 게 굉장히 한 번씩 이렇게 구매할 만해서 오늘 가는 김에 시켰습니다. 네. 아유, 간만에 또 군복 입은 네, 낯선 모습이죠. 그런 걸 보고 오늘 백스님을 떠나 보냈는데, 신우가 어제 오늘 휴방을 잡아가지고, 일단 신우가 뭐 하고 어제 오늘 살았느냐 말을 좀 하자면은, 일단 네, 어제는 신우가 어제도 안 올리면은 손에 장지 진다고 했는데 올렸습니다. 네, 어제 드디어 유튜브 업로드를 했는데요. 첫 롱폼 영상, 데뷔 영상을 제외하고 첫 롱폼 영상 올렸습니다. 예. 한 달 만에 성불이란 걸 했군요. 하루만 더 안 올렸으면 이거 손에 장지 질 뻔했는데, 신호가 오늘 손에다가 빵꾸나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손에 장을 지진 여신 돌아왔습니다. 이러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네, 어떻게든 업로드를 하고 왔습니다. 약간은 마음이 가벼워졌달까요?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정규화를 해야죠. 정성 많이 들이신 거 봤어요.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성도 정성인데 사실 재밌어야죠. 재미가 있어야죠. 정성도 정성인데 재미가 있어야 돼. 근데 아직까지 재미는 조금 힘든 영역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 셈 쳐도 그래도 뭐 못 만든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죠. 정규화에 도전을 해서 주기적으로 올려가지고 이제 신호가 좀 알고리즘에서 서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봐야겠죠. 최근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최근에 라이징이신 분들 보니까 영상 개수가 최소 몇백 개더라고요. 그 정도는 해야 돼. 응? 신호님 예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뭔가 국어국문학과나 언어학과 전공하셨을 것 같은. 신호 여신이라서 전공 같은 게 없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궁금하다. 신호가 언어 관련 학과 전공했을 것 같다는 왜지? 일단 처음 듣는 말이라서 궁금해졌어요. 언어 관련 학과? 이 얘긴 들어봤어요. 외국어 관련 학과 전공이냐는 얘긴 들어봤어요. 약간
뭐 다른 언어? 음. 단어 선택이나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조리 있다고 느껴짐. 교양이 있고 기품이 있고 우아한 방송인을 신호는 항상 지향하니까요. 네. 언어학과 네.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신호는 전공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신이니까요. 여신님은 대학 같은 거 몰라요. 네. 뭐 그냥 네.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신호가 이 세계에서 넘어와서 지금 현재 세계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땡전 한 푼 없이 건너온 여신으로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다닌 회사들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신호는 일단 전공대로 살았고요. 네, 전공대로 살았고요. 여러 가지 일을 거쳐오긴 했어요. 조리 있다? 신호 조리 있게 말하는군요. 신호는 신호가 되는 대로 말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유, 일단 교양 있다는 칭찬 감사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맞아. 그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호가 방송 초창기에 지금도 초창기이긴 하지만 극초창기에 좀 많이 얘기를 했던 건데 백스님이 신호한테 버튜버 해보라고 권유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실. 신호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니까 지원을 해준 것도 맞기는 맞는데 백스님이 근데 신호가 혼자서도 잘 떠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백스님이 권유를 했었어요. 사실 처음에 너 말하는 거 많이 좋아하니까 스트리머 해보면 어때? 그렇게 말을 해서 네. 사실 여신님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맞았지만 네. 버튜버라는 직군을 권유해 본 건 백스님이 맞았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신호가 이런저런 화제를 위해 가지고 커뮤니티 글 같은 것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발견을 한 건데 에픽하이에 타블로님 있잖아요. 타블로님이 뭐라 그러지? 랩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본인이 말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랩도 하시고 가사도 쓰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팟캐스트도 하시고 근데 이걸로도 모자라서 단톡에다가 맨날 장문의 글을 쓰시고 근데 아무도 안 읽으면 그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개인톡에 또 남기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은 말하는 직업을 가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어쩌다가 보게 됐냐면은 최근에 되게 핫하신 풍수지리 관상 막 이런 거 보시는 역술인 분이 어느 배우 아내분을 보고 말이 많아서 다른 데에 가가지고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오는 게 좋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에너지를 말을 하는 직업으로서 하는 게 좋다. 그럼 무슨 직업을 하면 좋나요? 라고 했더니 라디오 DJ 같은 거? 라고 하셔서 했는데 그 댓글에 적혀 있는 게 타블로시 일화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신호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해소라고 하면 좀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거를 살릴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가져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백스님 말고 여러 명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혼자서 쉼없이 3-4시간은 떠들 수 있다라는 왜 3-4시간이냐면 이제 4시간부터는 목이 아픕니다. 그래서 잘 못 떠들어요. 마음은 계속 떠들고 싶어. 마음은 떠들고 싶은데 피지컬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신호는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말하다 보니까 좀 다듬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사실 원래는 이렇게 라이브로 떠드는 거에 대한 은근한 두려움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두려움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라이브로 하는 거에 대한 거리감이 있었는데 조금
어느 정도 극복이 된 것 같다. 말을 하면서 다듬어지니까. 네. 백스와 덱스 한 명만 고른다면 아 백스님 고르겠습니다. 백스님 고르는 이유. 덱스님 당연히 좋죠. 네, 덱스님도 좋은데 신호는 좀 네, 신호는 좀 찐한 느낌의 남자를 좋아하는데 덱스님은 여러 그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모습 보니까 살짝 예민하신 것 같더라고요. 신호는 좀 무심한 남자 좋아합니다. 그리고 좀 반사회적인 남자를 좋아해요. 아니 뭐 백스님이 반사회적이란 뜻은 아닙니다. 백스님이 반사회적이란 뜻은 아닌데 덱스님은 너무 바르게 사는 사람 같아. 네. 좀 그리고 신호가 항상 그 이상형 강조를 하잖아요. 블랙이 블랙이 잘 어울리는 좀 팔다리도 기다란 새끈한 느낌 그런 거 좋아한다. 네. 새끈한? 아침부터 언어 사용이 좀 과격하군요. 좀 블랙 잘 어울리고 조금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느낌. 근데 덱스님은 너무 그 통제된 느낌이 나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무심하게 툭툭 잘 챙겨주시는 것도 있기는 한데 좀 사촌 오빠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바른 사람이 아니다. 네. 아니에요. 신호 말만 잘 들으면 바른 사람이지. 신호 말을 들으면 바른 사람인 거지 뭐. 삐뚤어진 사람을 좋아한다는 건 아닙니다. 네. 삐뚤어진 사람을 좋아한다는 건 아니고요. 바른 사람 그리고 좀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선호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신호는 얼굴에 그 진함 농도가 좀 진하신 분을 좋아해요. 덱스님이 뭐 몸도 좋고 사람도 미남이시고 한데 신호 기준에는 좀 옅게 생겼어요. 신호는 굉장히 고전 미남상을 좋아하거든요. 조금 좀 이건 속된 말이긴 한데 이런 말 해도 되나? 그냥 유부녀니까 그냥 말하겠습니다. 이미 결혼도 했고 뭐 어쩔 거야. 신현준 씨랑 덱스님을 놓고 봤을 때 찐함 농도로 치면 차라리 신현준님이 취향이에요. 신호는. 네, 약간 그런 취향입니다. 코난 범인 영원히 그러실 것 같아요. 그쵸? 새까맣고 팔다리 길고 사회적 통제 안 되고, 완벽해. 그래, 이 맛이야. 신호가 제노모프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덱스 신현준한테 밀리다. 근데 기준이 그렇다는 거지. 덱스님 당연히 뭐 마다하실 여성분들 없을 거예요. 신호가 좀 두부상 남자분들을 별로 그렇게까지 매력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덱스님 두부상이라고 하긴 조금 진하긴 한데 그래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얼굴에 굴곡이 지는 그런 얼굴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신호가 네 선이 굵은 스타일 좋아하시는군요. 네 맞아요. 좀 고전미 남상 좋아해요. 신호는 약간 국내 지금 한국 배우 계보로 따지면은 2000년대 배우상까지는 좋아합니다. 약간 360P에서도 이렇게 화제를 띨고 얼굴이 보이는 그런 얼굴을 좋아해요. 240까지 가면 이제 그냥 화질구지고 약간 720부터 보이는 얼굴이 아니라 360에서도 보이는 얼굴을 좋아합니다. 1080 미남은 너무 얇아요, 선이. 요즘 유행하는 친구들 신호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미남은 화질을 띨고 잘생김이 나와야 돼요. 진짜 미남이라면 그래야 한다. 그래서 예전 고전 미남분들 약간 서양 배우분들도 피어스 브로스넌 같은 배우 그런 거 좋아합니다. 이번 월드컵 때 독일 대표팀이나 프랑스 대표팀 좋아하실 때 찾아볼까? 한번 볼까요? 독일 축구 대표팀 뭐라고 잘 나오지?
26년도라고 쳐야 나오나? 이탈리아 대표팀이 선골금 미남 많은데 월드컵 아쉽게 탈락해서. 맞아! 이탈리아 탈락했죠 이번에. 네, 뭐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거는. 이탈리아 미남. 맞아. 이탈리아 같은 분들도 좋아하고 그냥 아니 뭐 미남이라고 하면 국가를 굳이 자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어쨌든 네. 현재 성수 명단. 보러 가자. 보러 가자. 확실히 네. 성굵은 미남들 좋아해서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신호는 약간 그 선이 얇은 미남이 유행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미남의 정의가 좀 애매해졌잖아요. 네. 미남이란 선이 굵어야 된다. 미남이라는 게 한쪽 성별한테만 미남으로 보이면 안 돼요. 미남이라는 거는 양쪽 성별 모두에게 잘생겼다라는 평가를 들어야 자고로 미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게만 들으면 그건 상대주의지. 미녀도 마찬가지야. 미남 미녀는 둘 다 양쪽 성별에게 다 잘생기고 이쁘다는 평가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의 평가가 상반된다? 그러면 이제 미남 미녀가 아닌 거지. 좀 개인적인 견해기는 한데, 근데 뭐 신호는 외모지상주의니까 그냥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미남 미녀의 정의가 뭔데? 당연히 누가 봐도 그렇죠. 정답 마동석. 마동석 씨는 미남이긴 한데 너무 굵어. 손 굵은 미녀가 이상형입니다. 손이 굵은 미녀요? 손이 굵은 미녀는 뭐죠? 선이 굵은 미녀도 아니고 손이 굵은 미녀? 약간 브록 레스너 따님 좋아하시나? 브록 레스너 따님 아빠 판박이던데. 깜짝 놀랐어요. 추라법으로 나온 줄 알았어. 네. 어쨌든 두더지 손? 약간 그러니까 손이 강력하다. 브록 레스너 딸 말고 지금 떠오르는 분이 없는데 물론 그분은 모든 게 다 강해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추라법. 네. 아버지 약무리 씨를 잠재우신 따님 맞아요. 네. 신호 가끔 백스님이랑 떡더비 보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의 떡더비를 좀 이렇게 시청을 하는데 네. 근데 추라법으로 나온 줄 알았어요. 브록 레스너 따님은 결혼 해서 잘못하면 거실바닥에 꽂힐 듯. 맞아, 그럴 것 같아. 근데 지금 남자친구분 있더라고요. 남자친구분 귀여우시던데? 그걸 보고 또 하나 느꼈습니다. 첫째 딸은 아빠를 닮는다는 법칙을 피해가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브록 레스너 따님분이 본인은 아빠 추러법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아들은 또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브록 레스너 따님, 네, 그럴 수 있다. 어쨌든, 네, 그렇게 봤고요. 아들은 얼마 닮나? 그런 것 같아요. 신호도 남동생 하나 있다고 했는데, 신호는 사실 좀 막 딱 봐도, 너 아빠 닮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들은 엄마 닮은 게 맞는 것 같아. 굳이 상대치를 놓고 비교를 하자면은 신호가 아빠를 닮고 동생이 엄마를 닮아서 근데 대부분 맞는 것 같아. 장녀들은 다 아빠 닮아요. 남자는 모르겠는데 여자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내 딸 미안해. 아이 또 근데 좋은 거 유전시켜주면 좋죠. 미래의 내 딸아 미안하다. 신호의 아버님께 닮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물려받은 것 중에 피부. 신호 지금 피부 살짝 이렇게 까맣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신호 아버님이 좀 피부가 까무잡잡하시거든요. 네. 이 세계에 계신 신호의 아버님.
잠깐만요. 갑자기 VT 안돼. BTS 꺼지지 마. 뭐 하는 거야? 네. 신호의 아버님이 이렇게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신데 형질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내려오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서 과연 신호는 아들이 생긴다면 무엇을 물려주게 될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근데 그거를 봤어요. 남자는 자식에게 외모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 외모를 물려주는 거는 여자라고 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는 자식에게 뭘 물려준다더라? 남자가가 아니고 그거다. 딸은 엄마 아빠에게 둘 다 외모를 받고 아들은 성격이랑 그 특징을 받는다. 외모를 물려받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남자는. 맞아. 그런 걸 봤었습니다. 어쨌든 네, 딸 두신 거나 미래의 딸을 두실 분들께 네, 아버님의 좋은 무언가를 이렇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뭔 얘기를 하다 지금 여기까지 왔지? 맞아. 아까 유튜브 업로드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어쨌든 좀 금마무리 같긴 하지만 신호 어쨌든 네. 잘 살겠죠. 그죠? 당연히 잘 살겠죠. 신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집에 갔을 때 다시 어쩌다가 이렇게 다시 만났을 때 신호 아버님이 신호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걸 물려줄 줄은 피부 까무잡잡한 거 같은 걸 물려줄 줄은 몰랐는데 뭐 미안하게 됐다. 근데 뭐 잘 살고 있으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야? 네, 그쵸? 잘 살고 있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건강미도 넘치고 멜라닌이 좀 남들보다 많은 것 뿐이니까요. 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네, 신호가 앞으로 이런 말을 주절주절하는 이런 것들도 유튜브에 어떻게 잘 올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꾸준함이 동아줄이 되어서 신호를 갖다가 이렇게 메인스트림에 잘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동아줄이 내려온다고 해도 신호의 성미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보다는 호랑이에 가까워서 날로 먹고 싶어 하다가 수수밭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네, 뭐 이런 거 물려받아도 잘 사는데요, 뭐. 물론 개인세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시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개인세인데 어떻게 그렇게 유튜브 업로드 많이 하시고 방송도 하시고 막 어떻게 그렇게 사시지 하는 분들이 있지만 뭐 신호가 할 말은 아니긴 해요. 그래도 어떻게 사시지 싶은데 신호도 한번 잘 올라타보는 걸로 도갓줄 잡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아. 어제 신호가 유튜브 업로드하고 간만에 좀 일 하나 쳐냈다 이런 느낌으로 백스님이랑 영화 보고 왔어요. 슈퍼마리오 갤럭시 슈마겔 보고 왔는데요. 자막인 줄 알고 보러 갔는데 하루 중 딱 한 번 더빙하는 타임을 골라서 더빙판으로 보고 왔어요. 네, 근데 더빙도 괜찮더라고요. 게임 속 용어 같은 것도 잘 살리고 오고. 딴 것보다 요즘 국내 성우분들 더빙 퀄리티가 워낙 좋아야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더빙판이어도 요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요시만 외쳤다. 네.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뽀로로에 나오던 크롱도 이제는 말을 하는데 왜 요시는 영원히 요시만 외치냐라고 했더니 마리오가 40주년이 됐다고 해서 요시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다라고 엑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재밌게 잘 보고 왔고 캐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신호님 인생 영화 탑3 추천해주세요. 노잼 영화 탑3 신호가 순수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인생 영화는 좀 노잼이라서 재밌게 느껴지는 걸로 탑3를 추천하겠습니다. 신호가 생각하는 인생 영화 탑3
신호의 인생 영화 탑3. 일단 1번 그린치. 짐 캐리의 그린치. 그리고 2번이 그 국내에는 불량공주 모모코로 나왔는데 그 시모츠마 이야기, 그냥 국내명으로 이야기할게요. 불량공주 모모코. 그리고 세 번째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네, 이거 세 개 재밌게 봤습니다. 그린치, 불량공주 모모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일단 영상미가 좀 화려하고 재밌는 걸 좋아하는데 주인공들이 살짝 좀 꼬여있는 성격인 걸 좋아해가지고 메시지가 약간 그런 영화들을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간다. 그런 걸 더 많이 봐가지고 성격이 이렇게 됐나? 좀 그 블랙 코미디스러운 느낌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신호가. 카테고리별로 되게 다양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쁜 영화, 재밌는 영화, 그냥 웃긴 영화, 네, 이렇게 세 개를 골랐습니다. 그때그때 좀 바뀌는 편이에요. 무거운 영화를 고르라고 하면 한없이 또 무거운 영화를 고를 것 같아서 일부러 좀 밝고 재밌는 신호 입장에서는 그런 걸로 골라봤습니다. 일단 연기를 하는 사람이 좀 맛깔나는 영화를 좋아해가지고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야 뭐 그 말할 것도 없고 배우 출연진들이 너무 화려해서 말할 것도 없고 그린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짐 캐리가 미친 듯이 하드 캐리를 하는 영화라서 재밌고 그리고 또 뭐였지? 아 불량공주 모모코 그건 그냥 캐릭터가 재밌어요. 원작 소설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추천합니다. 안 보신 분들 있다면 추천을 합니다. 어쨌든 슈마겔 보고 한 줄 그냥 감상평으로 든 이야기를 하자면은 1편이 동키콩이랑 슈퍼마리오 64 그 모티브가 그렇게 두 개였다고 하면은 2편이 슈마겔이랑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그 두 개를 갖다가 따온 거라고 봤는데 일단 신호는 깨말못이라서 저게 뭐지? 하면서 다 보고 있는데 백스님이 잘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네, 백스님이 30년간 자기는 게임을 했대요. 신호가 얇고 넓은 덕질을 하는 동안 백스님은 하나만 팠는데 그게 게임이어서 그 시작이 닌텐도 시리즈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대단한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영화 보는 내내 그 모든 오마주와 이스터 에그들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와 역시 대단하다. 그래서 영화 보고 나서 이런 이스터 에그 저런 이스터 에그 다 얘기를 해주는데 신호는 이제 그걸 듣고 아이고 할아버지 또 이러신다. 재밌으셨어요? 라고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 와서도 찾아는 봤거든요. 그 스토리보다는 꽉 찬 오마주랑 이스터에그로 팬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신호는 이해 못한 그 이스터에그나 오마주가 좀 많았습니다. 조금만 그러니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만 스포하자면은 좀 닌텐도 홍보용 영화인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오마주나 이스터에그 많이 들어가는 거 재밌기는 했는데 맞아 피크민도 나오고요. 그리고 스타폭스 올해 게임 나오죠. 스타폭스도 나오고 하는데 근데 스타폭스 분량이 생각보다 적지가 않아서 좀 주객이 전도된 느낌? 그것만 빼면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 재미는 있기는 했는데 근데 일단 신호가 슈마겔과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를 둘 다 안 해봐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백스님이 좀 대노를 했습니다. 아니 이러면서 사실 백스님이 작년에 신호 플레이하라고 오디세이를 사줬어요. 근데 안 했어요. 안 했다 보니까 그 뭐라고 하지? 네, 그 저희가 주 분야가 게임이랑 얇고 넓은 덕질이라고 했는데
게이머의 아내로서 어떻게 네가 슈퍼마리오 시리즈의 필수 교양을 플레이를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냐라면서 네, 그런 전공 필수 과목 이수를 안 했다면서 그래서 네가 깨말못인 거야라고 해가지고 잠시 사랑과 폭력의 여신의 모먼트가 또 나올 뻔했지만 나는 어쨌든 잘 그러고 왔습니다. 뭔가를 그렇게까지 좋아한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신호는. 네. 전필 노이스는 교수님께 혼나야 하긴 함.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그치 전공 필수긴 하죠. 맞는 말이라서 뭐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전필 맞긴 해. 맥스님은 진짜 온갖 시리즈를 다 했더라고요. 64부터 시작해가지고 동키콩 시리즈도 다 하고 슈마길도 당연히 하고 오디세이를 사실 신호한테 이렇게 사주고 신호가 플레이를 갖다가 다 깨면은 그때 본인이 할 생각이었대요. 근데 신호가 사놓고 방치를 하니까 본인도 플레이를 못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니 뭐 네가 먼저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왜 안 하냐고 그렇게 그러냐 왜 내 탓을 해라고 했더니 내가 먼저 깨면 넌 분명 나한테 해달라고 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알았지? 네. 아 맞아 안 그래도 신호가 플레이하고 나서 프레그마타도 그래서 일부러 백수님이 안 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레그마타도 어제자로 깬 걸 봤는데 신호가 고라니 플레이를 한 걸 맞긴 맞았다라는 걸 깨달은 포인트가 뭐냐면요. 신호가 다 깨는데 26시간인가 걸렸거든요. 프레그마타. 근데 백수님은 10시간 만에 깼더라고요. 10시간 대 26시간. 심지어 신호가 보통 난이도 아니고 캐주얼 난이도고 백수님은 보통 난이도로 깼는데 네,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걸 듣고. 필수 교양 이수를 안 해서 그런가 봐요. 이런 거 저런 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바닥에 그 루나 필라멘트 같은 거 놓여 있는 거 그거 따라서 길 찾아가면 된다. 그 흰색 판 같은 거 깔려 있는 거 밟고 지나가는 거, 파란색 판 깔려 있는 거를 보고 지나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했더니 그게 바로 게이머의 필수 교양이다라면서 열을 올리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다이애나 너무 귀여움. 아 맞아요. 다이애나 너무 귀엽죠. 신호는 오열을 하면서 엔딩을 봤는데 근데 백승님은 극티답게 전혀 오열 같은 건 하지도 않고 재밌었어. 그냥 이러고 말더군요. 이 워셔액 인간 같으니. 그러니까 이번에 다이애나 캐릭터는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안 그래도 영상 중에 그런 거 봤거든요. 다이애나 옷 같은 거를 갖다가 좀 많이 변경을 해줄 수 있잖아요. 다회차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이애나 뿌까머리에다가 옷도 이렇게 널널한 옷 말고 꼭 맞는 옷 그렇게 입혀주니까 다들 속이 편해졌다고. 아유 우리 딸내미 드디어 옷을 갖다가 좀 이렇게 제대로 입었구나 이러면서 평상시에는 좀 이렇게 풀어헤친 머리에다가 옷도 널널한 걸로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뿌까머리에다가 옷도 딱 맞는 걸로 입으니까 아이 너무 귀여워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애 같긴 했어. 진짜 약간 딸 키우는 느낌일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네 신호가 필수 교양 이수를 좀 하고 나면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기대를 합니다. 네.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인 것 같아요. 신호가 게임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엑스님 보면은 일단 게임을 별로 안 해온 신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뭐라고 불러야 될까? 신호도 한 분야를 깊게 팠으면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문제는 신호는 한 분야를 생각보다 깊게 못 파고 여러 개를 갖다가 문어다리처럼 파는 경향이기 때문에 어쨌든 네 그거랑 별개로 프레그마트는 재밌긴 했지만 게이머의 필수 교양이 없어서 좀 이거를 보충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스트리밍 같은 거 하려면은 게임의 교양이 있는 게 좋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약간 신호의 아가리 파워라고 해야 될까? 신호의 노가리 파워에다가 그 백스님의 게임 교양에 더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네, 나중에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영화 재밌게 봤고 슈마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영화 보시고 오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게 봤고 이제 3편도 나온다고 하는데 3편은 무슨 이야기일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오디세이 기반이려나? 1편이 육사고 2편이 오디세이랑 슈마겔이었으니까 3편은 이제 오디세이려나?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일단은 네 그렇고요.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까요? 오디세이의 명곡 네 들어올까요? 듣고 올까요? 게임에도 게임 문법이 클리셰들이 있어서 리남에도 프레그마타도 그거 따라가면은 길이 보임. 그니까요. 근데 신호가 그 게임 문법을 잘 아직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보이지 않을까? 아직은 모르는데 나중에는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렇게 고라니 같이 살았지 않은 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 건데요. 신호가 오디세이를 사놓고 아직도 제대로 안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제대로 하길 원하면서 노래는 들었어요. 네. 백스님 결혼식 입장곡으로도 썼던 노래인데요. 입장곡으로 썼던 노래인데 네.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의 명곡이죠. 점프업 슈퍼스타 듣고 다시 오늘의 신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의 점프업 슈퍼스타 듣고 들어왔습니다. 네. 점프업 슈퍼스타 진짜 명곡인 것 같아요. 뭔가 딱 그 챕터를 다 마쳤을 때 들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나를 향한 찬가 같은 그런 느낌? 아까 결혼식 입장곡으로 썼다고 했는데 결혼식 입장곡으로 백스님은 점프업 슈퍼스타를 쓰고 신우는 한창 젤다 열심히 했을 때여서 젤다의 전설에 나오는 젤다의 자장가 입장곡으로 썼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제 둘 다 인스트루멘탈 버전으로 써서 하객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노래 좋네 라고만 하셨죠. 네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어쨌든 네 노래 듣고 돌아와서 이제 오늘의 신화 이야기 시간인데요. 점프업 슈퍼스타 노래 가사가 자 뛰어올라봐 이제 당신은 슈퍼스타야 라고 그런 느낌으로 갖다가 가사를 이야기를 해주니까 응원해주는 그런 기분이 나죠. 오늘의 신화 이야기는요. 어제 신화가 마리오 영화 보고 왔다고 말을 했는데 신화 속에도 마리오처럼 게임 스테이지를 하나씩 클리어하는 것 같은 흥미진진한 모험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북유럽의 콤비, 북유럽 신화의 영원한 콤비, 네, 토르와 로키 이야기를 할 거예요. 거인들의 성 우트가르트로 떠난 이 두 콤비 이야기인데요. 네, 한번 시작해볼까요? 어느 날 이 토르와 로키가 거인들의 왕 우트가르다 로키를 만나게 돼요. 이 거인 왕이 아주 영악한 게임 설계자라서 이 두 신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의 성에 머물려면 각자 자신이 최고라고 자부하는 기술을 하나씩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둘이 우리가 뭘로 해야 얘네한테 이거를 이렇게 과시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로키가 먼저 말싸움과 먹방에 자신이 있어서 먼저 나섰습니다. 그는 거인 로기와 누가 빨리 먹나 먹방 대결을 펼쳤는데 로키가 고기를 상당히 빠르게 먹었는데 그걸 다 먹기도 전에 상대방은 고기는 물론 뼈와 나무 그릇까지 모조리 통째로 먹어치워 버렸죠. 로키의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힘이라면 지지 않는 토르 차례였습니다. 거인왕이 토르에게 3가지 퀘스트를 줘요. 뿔잔에 든 술을 3번 안에 다 마셔봐라. 여기 바닥에 있는 고양이를 바닥에서 들어 올려봐라. 그리고 이 성의 유모인 노파와
씨름에서 이겨봐라. 토르는 당연히 자신만만하게 나섰죠. 아, 내가 이거 하나를 못한다고? 근데 이 천하의 토르도 자신만만하게 나섰지만 어찌된 일인지 뿔잔에 들어있는 술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고양이는 바닥에서 들어 올려지기는커녕 발 하나만 겨우 드는 게 고작이었고 심지어 비실비실해 보이는 할머니와의 씨름에서도 토르가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천하무적인 토르가 생전 처음으로 게임 오버 직전에 굴욕을 맛본 거죠. 아, 네. 신호도 게임할 때 많이 헤맵니다만, 네. 공략도 모르는 게임을 할 때가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하지만 반전은 이 모든 시험과 겨루기가 끝난 뒤에 밝혀집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나온 이 두 신에게 우트가르다 로키가 고백을 합니다. 사실 너희 모두 다 이겼어. 그래서 토르랑 로키가 엥? 하는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뭔 소리요? 하니까 이제 우트가르다 로키가 말을 하죠. 아, 니네가 이긴 거 맞아. 다만 내가 치트키를 썼을 뿐이야.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로키와 먹방 대결을 펼쳤던 거인 로기는 사실 불 그 자체였기 때문에 모든 걸 태워버린 거였고 토르가 비우려고 했던 뿔잔에 들어있는 술은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서 토르가 마신 만큼 바다 전 세계의 해수면이 낮아진 거죠. 그리고 고양이는 알고 보니까 세상을 빙 둘러싼 거대한 뱀 요르몽간드였고 씨름한 노파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세월 그 자체였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거인왕 우트가르다 로키가 압도적인 능력치들의 이 두 신의 능력치에 겁을 먹고 환상으로 눈속임을 했던 거였어요. 토르는 비록 그 자리에서 승리하진 못했지만 불가능한 대상, 뭐 바다, 세상, 세월 이 세 상대를 두고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기록을 세운 셈이죠. 신호는요. 네. 아, 마마. 안녕하세요.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신호는 이걸 보면서 사실 대부분 과제라는 게 각자가 지고 있는 과제라는 게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호한테는 약간 유튜브라고 볼 수도 있겠죠. 유튜브 같은 거. 당장에 약간 하면서도 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괜찮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저희 모두가 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상대와 뭐 한 모금이면 마시면 끝나는 줄 아는 음료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바다였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바닥에 붙은 고양이 한 마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대한 뱀이었다던가 뭐 그런 속임수를 간파를 못한 걸지도 모르죠. 아까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했는데 네, 그렇게 오랫동안 내공이 쌓여와야 그 한 걸음이 쌓여야 거대한 하나의 자산으로 축적이 돼서 이것도 다 간파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거겠죠. 네, 일단 오늘의 신화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아, 오늘 또 이제 슬슬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맞아, 사실은 0과 1로 이루어진 세상일지도 몰라. 그쵸? 그 예전에 영화 중에 그런 거 있었는데 알고 이렇게 선글라스를 꼈더니 그 진짜 저희가 보였다 세상에. 사실 세상의 반절은 우리에게는 눈속임으로 가려진 일종의 홀로그램이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기는 했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걸 얼마나 간파하고 파회해 나가냐라는 거겠죠. 네, 일단 오늘의 신화 이야기는 여기까지 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노능이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가 불가능에 도전하는 멋진 모험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눈앞의 결과가 환상일지도 모르고 어쩌면은 저희가 간파 못하는 걸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네, 알고 보니 이만큼 왔다. 네, 바닷물을 마셔서 해수면을 낮춘 토르처럼 이미 대단한 무언가를 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걸지도 모른다. 네,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아, 오늘도 또 라디오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5월 14일 목요일 로즈데이지만 상술데이지만 네,
뭐 꽃을 주고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속삭인다든지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호는 오늘도 신호의 가호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진 슈퍼스타의 기운이 오늘 하루를 멋지게 점프할 수 있게 도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신호는요, 오늘 라디오 마치고 May the force be with you. 이걸 5월 4일 날에 쳤어야 됐어, 멘트를. 맞아. May the force be with you. 왜 이 드립을 4일 날 칠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거 방송국 바꿔야겠다. 원래 신호가 좋아. 원래 오늘 내년에 하세요? 네, May the force be with you 멘트는 내년에 치겠지만 오늘 방송국은 원래 모험을 떠나는 느낌을 담아가지고 하츠네 미쿠의 도레미파 론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May the force be with you라는 말 들으니까 그 신호가 슈퍼밴드에서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노래 중에 F는 MA라는 노래가 있는데 노래 첫 시작 가사가 May the force be with you여서 F는 MA니까요. 네, 이 노래로 오늘 방송국 하겠습니다. 네, 신호는 일단 오늘 아침 라디오 마치고 마리오 오디세이 간만에 좀 해볼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할지 신호도 이제 그 숨겨진 게임 문법이라는 걸 알 수 있을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방송 예고를 하자면은 내일은 이제 저체데이인데 아침 라디오 하고 저녁에 저체데이도 하는 날이죠. 과연 어디까지 신호가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타쿠 부부의 그 일화 같은 걸 풀어보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한 털털 털어보겠지만 일단 오늘은 신호도 게임 문법 파워에 도전을 해보고요. 일단 목요일, 오늘 목요일이죠. 주말이 코앞입니다. 하루만 더 견뎌보시죠. 다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내일 아침 라디오 시간에 저희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시간 너무 재밌게 가졌고요. 신호 유튜브 업로드 했으니까 만약에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신호 유튜브도 한번 보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 신전문은 여기서 닫도록 하고요. 신호의 가호가 여러분과 오늘 하루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일단 신전문 오늘 아침은 여기서 닫겠습니다. 방송국 F는 MA 들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see you.